안녕하세요. 구자룡 변호사입니다. 오늘 민주당은 일명 김어준 대법관법, 유시민 대법관법이라고 불리는 비법조인이 대법관이 될 수 있는 법안, 그리고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겠다는 법안 두 가지를 철회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백기투항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걸 더 나아가서 민주당 쪽에서는 국민의 의견을 잘 듣고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이 뭐 "전횡을 할 것이다."라거나 "독재를 할 것이다."라는 거는 뭐 과도하다, 이렇게까지 연결해 가지고 포장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상 전혀 그렇지 않고 '눈속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법안은 두 가지만을 철회했는데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겠다라는 법도 민주당에서 발의를 했는데 이거는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으로 증원하겠다라는 거를 철회한 것만으로 위험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사실상 이걸 가지고서 다 철회한 듯이 인식하게 만들면은 그건 눈속임이죠. 30명으로만 증원을 하더라도 민주당이 의도하는 사법부 장악은 가능합니다. 기존에 14명에 추가로 16명을 집어넣게 되는 것이죠. 16명은 다음 정권에서 임명하게 되기 때문에 14명이 완전히 반대쪽에 서 있더라도 새로 임명하는 16명으로 정족수를 갖고 와 버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을 장악하는 것이죠. 대법원에 대한 장악 시도를 멈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30명에 대한 증원 법안도 철회를 했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으로 하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냈다가 철회한 것만 가지고는 위험은 사라지지 않았고, 마치 상대방에 대해서 10억을 강탈하려고 하다가 "그거는 안 할 테니까 1억만 내놔라." 라고 하는 게 합법인 듯이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30명 법안으로 사법부에 대한 장악 시도는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들을 냈다가 철회하는 점에서도 민주당이 정말 국민의 인식이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굉장히 오만해하는구나, 오만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뭐 누군가를 "칼로 찌른다."라고 했을 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난 칼로 안 찔렀잖냐." 라면서 상대방을 위협하면서 칼을 들고 휘두른다, 이것까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아랑곳하지 않고 한다,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법안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에 급조된 법안인데, 오늘 여론에서 싸늘한 것 같으니까 바로 철회했다라고 하면은 이 법안이 민주당 의원들의 소신에 의한 법안도 아니었던 건 확인된 거죠. 그렇게 필요성이 중대했다면 이렇게 손쉽게 처리할 리도 없겠죠. '소신도 아니고 국가를 위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안도 아니다.'라는 것은 오늘의 철회에서 바로 확인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사법부에 미치는 악영향이라는 거는 이미 발생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문제입니다. 이 똑같은 행동은 과거에 역사적으로도 여러 차례 독재를 시도했던 무소불위의 권력에 의해서 여러 차례 확인됐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는 겁니다. 뭐 베네수엘라나 이런 남미의 사례뿐만 아니라 미국의 사례에서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이라는 위기 상황을 빌미로 해서 막대한 권력을 갖게 되고 그걸 통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사선을 했어요, 무려. 무려 사선을 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루즈벨트를 막기 위해서 수정헌법으로 "대통령은 두 번까지밖에 못한다."라는 조항이 그때서야 명문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루즈벨트의 악영향이라는 게 그만큼이나 있었던 것이죠. 루즈벨트도 '대공황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워 가지고 전행을 휘두를 때 사법부가 자신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견제하는 것을 정치적인 힘으로 눌러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관의 숫자를 늘리려고 했어요. 똑같은 행동이죠. 그때도 온 나라에서 "이건 독재로 가는 거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때 결국은 그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정치계에서 반발하는 것 때문에 실제로 법안으로는 말되지 않았지만, 그 법안으로 대법관의 숫자를 늘리려고 했던 그 위협으로 인해서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상당히 소극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정치권에서 사법 소극주의라는 말을 하는 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법원은 사법 소극주의에 의해서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하는 건데, 사실 이게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법관 증언을 통해서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하는 거를 멈추는 거에 반작용으로 사법부에서는 또 저런 '사법부 장악 시도가 있으면 안 되지.'라는 것에 길들여져 가지고 사법 소극주의라는 미명 아래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개입을 주저하게 되는 원인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흘러갈 거는 다 눈에 보이는 거죠. 민주당은 이미 30명 증언에 대해서는 발의를 해 놓은 것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그대로 두고 있죠. 지금은 선거 국면이니까 '국민들의 시선이 따갑다.'라고 생각하면 그나마 너무 심하다 싶은 거 2개 정도는 철회하지만 불씨를 남겨뒀죠. 앞으로 선거라는 직결되는 평가가 없는 국면에서는 언제든지 이 법이 통과될 거라는 위험성이 오늘 확인됐죠. 그러면은 대법원으로서는 민주당이 하는 거에 대해서 강단 있는 판결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사법 소극주의라는 거는 허울 뿐이고 그것이 절대 명제도 아니고 반드시 옳은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정치적인 사건, 민주당이 하는 사건에 대해서 사법부 니네들은 "부담스러운 판결 하지 말라."라는 협박이 이미 가해진 것이고 앞으로는 사법부가 강단 있는 판결을 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오늘 민주당이 법안을 철회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법부에 대해서는 공갈 협박성 법안 발의로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된 셈입니다. 앞으로 사법부가 민주당 그리고 정권을 삼권 분립화해서 견제 균형을 통해서 조화를 이루는 거는 기대하기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법안을 철회한 거에 대해서는 '아 반응하는구나. 그래도 시스템을 훼손하진 않겠지.'라는 혹시나 오해를 하실까 봐 전혀 그렇지 않다는 분석을 해 드린 것이고요. 민주당이 하는 거는 결국은 '아 법안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든지 통과시킬 수 있다.'라는 힘자랑을 하고 그 압박을 통해 사실상 법원을 압박하는 데 성공한 셈입니다. 민주당에서 혹시나 국민 여론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보수 진영에서 민주당이나 뭐 이재명 후보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 기우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한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떠올려 주셔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것 같았으면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발의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발의하고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는 그 시간이 흘러갔다는 것만으로도 '여차하면 법을 만들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선례에서도 알 수 있어요. 자신들을 겨누는 수사가 되었을 때 검수완박, 수사권 조정, 그리고 돈봉투 사건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정당법 개정안,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면소 판결이 가능하게 하는 공직선거법상의 행위라는 부분을 삭제해서 개정안을 또 진행했죠. 이런 것들이 진행됐던 상황에서 선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2개 처리한 걸로 민주당이 국민의 뜻에 반응한다라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민주당의 오늘 법안 철회는 눈속임이다. 그리고 이 철회했던 법안은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만약에 정권을 잡으면 언제든지 다시 나올 수 있다. 이런 가능성, 이런 위협은 이번 선거에서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